네, 안녕하세요. 디오코입니다. 오늘 2024년 3월 10일 저쪽 외부 지방에서 그래픽카드 채굴기를 이제 세팅을 의뢰하시려고 이쪽으로 오셨는데, 이게 지금 이더리움 때 막바지에 이제 세팅을 해놓으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가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서 이제 안 돼 있으신 거죠. 가동이 안 되다가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고 디오콤 TV 보시고 그다음에 이쪽에 한번 의뢰하시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일단 뭐 가지고 있는 거 일부 갖고 오셨는데, 여기 보시면 뭐 라데온 그래픽 카드네요. 라데온 그래픽 카드 하나는 6장, 5장짜리, 하나는 2장짜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세팅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고 감은 안 잡히고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또 더 이제 또 늘리시고 싶은 게 있으셔갖고 아까 뭐 3080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3080이나 3070이나 이분 제가 말씀하셨길래 이 사장님한테는 현재 또 많은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다 정리해 놓고 다 세팅해 놓고, 그다음에 전기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그 양이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줘. 신규로 구입해서 하는 것보단 또 더 늘리는 것보단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정리하고 세팅 다 해놓고, 그래서 전기가 딱 몇 킬로가 남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어디까지 남는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다음에 편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어제도 이제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의뢰가 오셨는데, 신규류 그래픽 카드를 많이 해가지고 채굴 한다고 최선상에 나오지 않아요. 이 6A 기준에서 한 달 내에 돌리면 전기료 한 7만 원 내고 한 3만 원 나와요. 3만 원. 3만 원 내기 위해서 여기 사장님은 기존의 그래픽 카드하고 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의뢰할 때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지만, 신규로 이 그래픽 카드 다 사서 해서 뭐 200이든 300이든 400이든 해서 한 세트에서 내가 월 3, 4만 원 내자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가상화폐 작업증명 코인을 공부하고자 했을 때만 한 2세트 정도만 운영해 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더 많은 걸 하려면 차라리 아식 장비를 넘어가는 게 나한테 수익성과 어떤 뭐 지금 뭐 어떤 카스파 채우기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6개월 현재 기준에서 6개월 정도면 원금 회수가 되는 거니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GPU는 그냥 있는 장비로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수준의 접근이 제일 맞다라고 말씀드리죠. 일단은 차트랑 여기 사장님 차트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해드려야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차트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KS 그러니까 아까 저희 내장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재작년에 그래픽카드 이더리움 채굴 하다가 이제 다 섰죠. 저 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업을 하니까 그 장비 그냥 놔두고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산지 얼마 안 돼도 이렇게 채굴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비가 그대로 계속 계신 거죠. 한 1년 반 그대로. 근데 저 아까 보여드렸듯이 저도 아까 세팅되어 있는 게 세팅해서 그래픽카드 사고 뭐 한 3, 4천 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저는 칼센하고 지금은 지금 알레피움이라는 걸 캐요. 칼센은 이제 카스파에서 하드포크된 GPU 중심의 그래픽카드 중심의 채굴 방식인데, 워낙 가격이 이제 항상 가상 코인이 작업 증명 방식으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잠깐 올라요. 한 일주일 쭉. 그거는 왜냐하면 코인은 종이화폐처럼 찍어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작업 증명을 해서 보상받아서 다시 거래소의 시장에 우리가 공급하는 시인데, 처음에 작업자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살려는 사람 좀 있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 열흘 정도 오르다가 채굴자들이 붙죠. 채굴자들이 또 돈 되는데 뭐 붙으면 이제 수량이 계속 나오니까 쭉 가죠. 칼센 같은 경우는 저도 한 1년에서 1년 반을 보고 모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네, 아시겠죠? 남들이 야 끝났어, 저거 수익성 안 나와 할 때 나는 그래,
난 그래 알았어. 수량 많이 나오니까 좋아. 전기료 플러스 뭐 2, 3만 원만 더 나와도 어차피 내가 주기적으로 사기도 하겠지만 사서 모으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장비 있는 거 니네들이 안 할 때 나는 해서 이게 쭉 많이 모을 거야. 이런 전략이면 GPU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팅해서는 할만해요. 근데 사서 하는 거는 그냥 코인을 사셔라. 이래야지 더 훨씬 많이. 저도 저거 채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60만 개 좀 더 모았거든요. 칼세는. 그런데 채굴한 거는 10만 개도 안 될 거예요. 채굴한 거. 나머지는 다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사서 다른 건 뭐 카스파 일부 기계 저쪽으로 해외 거래소로 돌려놓고 또 가격 낮으면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 가치 있는 현재는 제가 가치 있다고 믿으니까요. 저거가 방향성이 그러니까 탈중화를 완벽하게 시켰다라고 봐요. 칼세는 탈중화를 어떻게 완벽하게 시켰냐면 아식 장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조그만 거. 그렇죠. 그거 해시레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 아식 장비가 한 1,000만 원 넘어요. 제 칼센이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 그 1,000만 원 넘어서 사는 거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효과가. 생산력이. 그래픽 카드 뭐 4070이나 4080 차라리 사서 잔존 가치가 그래픽 카드대로 있고 이런 거에서 하는 게 훨씬 채굴자 입장에서는 나와 버리니까 아식 장비가 들어오질 못해요. 나는 1,000만 원을 얻으면 기존의 아식 장비들은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에도 벌어주고 그러잖아요. 100만 원 정도 벌. 카스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200 KS3M이 한 1250만 원 정도 하니까 전기료 빼고 뭐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벌어줘요, 저한테. 그러면 6개월, 7개월 안에 원금 회수가 된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거래소 모인 코인을 내가 안 팔고 카스파를 안 팔고 카스파 방향성을 믿으면 뭐 3개월, 4개월 안에도 회수해 버리죠. 저 같은 경우도 12월 2일 날 KS3M이 작년 12월 5일 날 KS3M을 저도 2대 샀거든요. 추가로. 올 3월 달에 안 팔고 모아갖고 그때가 100원대에서 110원, 120원 왔다 갔다 할 때였거든요. 130원. 에이, 저거 또 200원 넘겠어? 그랬더니 한 2달 조정 보더니 200원 또 넘어서 200원에서 또 누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시 이렇게 치고 가는 게 100원에서 200원 간 게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저는 이제 200원에서 300원 가는 건 한 달 안에 끝날 거라 봐요. 그만큼 속도가 더 붙는 거죠. 올라가는. 워낙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이 지금 장이 좋을 때잖아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당장이 아니라 좀 앞을 보고 1년, 6개월, 최소 6개월, 1년 반 아니면 3년, 4년, 5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 3월 달부터 이나인 프로 나왔을 때 가치를 놓고 투자하셔라 그랬어요. 이리 하지 마시고. 그때 근데 이제 가치를 믿고 계속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한 달에 장비수가 워낙 많아서 그분이 한 90대 이상을 하시니까 그분이 한 달에 3천만 원씩은 나와요. 순수익이. 근데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5만 원, 5만 5천 원 워낙 뭐 지금 비트코인의 볼륨이 저 정도면 한 10만 원 넘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10만 원 찍으면 그분은 월 7, 8천 원 1억이 나오겠죠. 인건비 하나만 들어가고 전기료만 주고 이러면 자기한테 순수익으로 현재는 3천, 6만 원 가면 그게 4천 원으로 늘어날 거고 그분은 이제 꾸준히 방향성을 믿고 거기에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요. 저거를 하려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어차피 이제 그래픽 카드 채굴기로만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현재는 미래에 날 수 있는 구조로 하시긴 하시지만 현재로는 그냥 전기로 내고 2, 3만 원 플러스예요. 그러면 뭐로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의 어떤 투자에 대한 많은 이익, 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수익을 원하시면
1년 후 1년 반 2년을 생각하시고 있는 그래픽 카드로 채굴을 하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수량을 모으시면서 그 다음에 또 단기간의 수익도 있어야 재밌잖아요. 뭐 한날 뭐 미래만 쳐다보고 있으면 또 재미도 없으니까 이 채굴도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카스파 채굴기가 현재로는 제일 좋은 수익을 주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서 하는 게 1250만 i3버 KS3M이 1250이에요. 그러면 이제 4월 초부터 들어가면 지금 현재 계산하면 한 달에 한 200 정도는 순수익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선에서 해야 돼요. 그거를 여유 있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를 가지고 또 수익 됐으니까 얼른 팔고 하면 원금 회수 기간이 길어져요. 왜냐면 나오는 수량이 자꾸 줄잖아요. 수량. 기계는 늘어나지. 카스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고 차트도 비트코인하고 똑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제 카스파라는 걸 이제 코인을 만든 게 저기 이스라엘의 요나단이라는 그쪽 팀인데 하는 얘기가 그래요. 비트코인은 좋다, 가치가 있다. 왜? 탈중앙화가 확실히 돼 있고 이 개발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개발자가 아직 존재하고 살아있더라도 관여하지 않지 않느냐. 오롯이 여기 이걸 사고 아니면 채굴 하고 있는 그들한테 그냥 맡겨놨다 이거잖아요.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수량이 너무 적다. 너무 적기 때문에 70억 세계 인구가 75인가요? 80억 그 인구가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뭐 말도 안 되게 높다. 지금 현재 일반 서민이 접근할 수가 없다. 한계를 가질 수 있겠느냐. 대부분의 이미 비트코인은 가진 사람들 자본가들한테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해서 성금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리플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리플을 송금 수단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언제적 리플이냐? 리플은 회사가 발행을 하는 전자화폐일 뿐이다라고 하죠. 따져보면 전자화폐잖아요. 회사가 필요하면 발행하고 뭐 몇 개를 발행했는지 우리 몇 개 발행했습니다라는데 그걸 누가 검증하고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이건 전자화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화폐하고 틀릴 게 없다라는 얘기를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예를 든 게 이더리움을 얘기하죠. 이더리움은 그래 지분 증명 방식이 아닌 작업 증명 방식을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이제 사장님도 이더리움의 생태계에 협력자였죠. 작업 증명을 해서 보상을 받았고 저 역시도 그랬었고. 근데 전기가 나쁜 전기니까 채굴하는 건 나쁜 전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작업 증명 방식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이더리움 1.0과 2.0이 가서 2.0이 뭐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이고 1.0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0, 2.0이 1.0을 흡수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분 증명의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걸 지금 지분 증명 방식에서 노드 블록을 누가 검증하느냐? 지금은 다 저기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시켜라 라고 해서 자기들은 그 보상을 받아서 우리한테 조금 이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건 산업화 돼버린 거죠. 산업화되고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서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넘어갔죠. 이더리움 32개가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현재 500인데 일반. 그래서 이제 자기네 거의 900 그렇게 정리를 하고 카스파는 비트코인 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900배 정도를 만들었어요. 280억 개가 넘을 거예요. 287억 개네요. 287억 개를 발행하겠다예요. 그래야지 그 정도 숫자가 있어야지 전 세계인이 이거를 결제 수단, 그다음에 거래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워낙 수수료가 낮으니까 그게 가능하고 또 수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까지의 상승이 있지 무슨 말도 안 되게 1000만 원 가고 뭐 1억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 차트가 이 차트가 카스파의 차트예요. 이게 카스파의 차트고 비트코인의 차트거든요. 이게
그러면 똑같잖아요. 겹쳐서 봐도 이렇게, 그죠? 같은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쭉 빼서 여기까지 원점 회복해 버려야죠. 여기에 투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코인들한테 투자하면 큰일 나죠. 그냥 미래를 믿고 내가 할 수가 없죠. 지금 비트코인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도 이제 벌써 비트코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정도 되면, 비트코인은 이미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카스파다라고 저도 약간의 많이 이게 이제 카스파 좀 많이 홍보하고, 또 카스파에 대해서 많이 좀더 손님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이거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리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아직 뭐 바이낸스 상장도 안 됐고, 특히 뭐 우리나라 업비트도 상장이 안 됐고, 그렇죠. 근데 보면은 업비트나 이런 데 보면, 업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빗썸도 그렇고 보면 상장 잘 되잖아요. 코인들 하루아침에 상장되고 상패도 잘 되고, 실질적으로 이 하이에 있는 수많은 이것 중에서 과연 뭐 이거 어디다 쓰지라는 건 대부분이에요. 저도 채굴하고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지만 베이직 어텐시 토큰을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투자는 저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저도 투자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좀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일례적으로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얘기를 한 거지, 뭐 이게 값어치가 있다 없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상장 잘 되거든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그리고 상패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카스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왜 그러면 상장이 가치가 있다면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업비트나 빗썸에서 요구하는 상장 피를 안 주니까. 상장 피라는 건 코인으로 줘라. 내가 상장 시켜줄게, 우리가. 근데 카스파는 우리 안 그래도 돼. 우리 안 그래도 되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차곡차곡 하나씩.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의 현물 말고 선물 시장에는 몇 달 전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확 올라왔죠.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 상장됐다는 거는 바이낸스에 현물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상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선물이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나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코인원에서밖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모르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카스파를 많이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코인원은, 그래도 코인원이 있거든요. 코인원은 1%도 전 세계 거래량의 1%도 안 돼요. 1%도. 카스파의 전 세계 거래량의 1%도 안 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 게이트.io, 쿠코인, 그 다음에 MEXC, 바이비트 이런 곳에서 해외에서는 카스파를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비트코인과 똑같은 곡선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신다면 여기에 투자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스파에서 하드포크된 이 코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저도 책을 하고 있고 있는 칼센이라는 코인이거든요. 네, 지금 채굴자들은 많이 매집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이 칼센이라는 코인을. 메인넷이 존재하고요.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칼센 네트워크가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 칼센에서 또 한번 하드포크 돼서 또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이 또 이미 또 GPU 중심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자기만의 생태계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죠. GPU 중심의 하드포크를 한 거죠. 소규모 채굴자들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분산형 금융 실제 결제 시스템과 전통 금융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분산형 금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 결제 시스템에 쓰려고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웹 3.0의 시대가 2025년부터 이제
온다라고 시작하거든요. 웹 3.0의 시대는 참여자들, 우리 같은 소수 참여자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웹 3.0의 시대예요. 지금은 포털들, 뭐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 뭐 구글이면 구글, 유튜브면 유튜버,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올려온 컨텐츠들이 우리는 어느 일정 부분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소규모여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상을. 그럼 그 보상을 뭐 저기 전 세계에서 보는데 그걸 뭐 저기 원화로 보상받겠어요. 그죠? 달러로 보상받겠어요. 결국은 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이 통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 3.0하고 물려가서 전통 금융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K 야식 저항성을 갖춘 빠른 블랙 덱이거든요. 블랙 덱이라는 게 이제 체인은 잠깐만요. 보면은 네트워크가 덱을 이제 이런 것들 좀 알아야지 돼요. 알아야지. 우리 이걸 이제 네트워크 해시를 볼 수 있거든요. 칼센이 돌아가고 있는 그 네트워크 해시를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 가격이 지금 칼센 가격이 한 18원, 17원대에 지금 머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MEXC 그 멕시코 거래소에 상장할 때 가격이 2배 올랐을 때는 이 해시가 많이 올라 2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이제 가격이 빠지니까 채굴자들이 빠지죠.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똑같은 장비로 채굴 수량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채굴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걸 보여드린 거고. 이제 꼭 칼센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칼센의 요거를 방향성을 믿는다, 가고자 하는 이 길을 또 응원하고 믿기도 하고, 말이 되는 거를 하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는 걸. 이제 이게 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자꾸 그렇게 된 건데, 체인은 그냥 한 줄이에요. 블록체인은 한 줄. 한 줄로 해서 체인이 계속 가서,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느리죠. 처리 속도가. 그 다음에 보안 안정성도 물론 좀 덜하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입체적으로 엮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또 파생돼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죠. 수수료도 싸고. 10초 안에면 다 그냥 전공이 끝나죠. 전 세계로. 칼센을 만약에 아프리카에 뭐 저기 남아메리카 공화국에 있는 누구한테 나는 결제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걸 해서 칼센을 그냥 보냈어. 칼센 지갑 주소 줘. 보냈어. 물건 보내.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 보는 게 아니라 웹상에서 뭐 자료 보내. 아니 뭐 보내.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수수료도 정말 싸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과 뭐 은행들은 싫어하죠. 근데 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센에서 하고 있는 게 실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실제 결제 시스템. 분산형 금융.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도 인정할게 우리는. 근데 영원히 금융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의 시스템이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 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거에서 니네가 계속 높은 수수료, 그럼 늦은 처리 속도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원치 않아. 분산형 금융이 탄생할 때가 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것. 현재의 중앙 그 시스템은 빠져. 우리끼리 할게. 나와 또 그 사람과 그냥 거래할게.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웹 3.0 시대와 맞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이 칼센을 자꾸 카스파를 홍보도 하지만 칼센을 또 홍보하냐면, 지금 대부분 이 작업 증명 방식의 채굴을 했을 때 대부분 야식 장비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1,000만 원이 됐든 뭐 1억이 됐든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돈을 벌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카스파 채굴기 KS3M 요번 4월달 배치 물량을 어떤 사람 100대를 사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100대면
곱하기 100이면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12억 5천. 우리한테 큰 돈이죠. 뭐 그 사람한테도 큰 돈일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여윳돈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한 대를 해서 1250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안에 1250만 원을 회수하지만 10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1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6개월 있으면 12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틀리죠. 이 규모의 게임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채굴기, 그러니까 채굴기 아식장부의 채굴기의 어떤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일반 개인들은 접근을 못 하잖아요.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칼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규모 채굴자들, 각 가정에 칼센 가격이 여기서 한 10배만 뛰면, 10배 정도 상승하면, 10배도 뭐 상승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한 1년 반 정도 있으면 저는 10배 이상은 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채굴 수량이 자꾸 줄니까 가능한 거고, 거래소 상장이 하나씩 하나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작년 12월 5일 날 상장했을 때 가격이거든요. 가격이 0.0269네요. 0.0269. 그러면 0.0257이라고 세우고 1,300원에다 쳤을 때 351원이거든요. 0.07 027 0.027 0.27이네요. 027이 아니라 0.27 곱하기 1,300원은 350원 정도 해요. 350원. 이거는 1년 정도 더 있으면 거기까지 간다고 봐요. 거래소 상장이 계속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일반 개인들이 채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일반 개인들이 채굴을 어떻게 왜 할 수 있냐면 됐어요. 알레피움도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해외에서 알레피움 같은 경우를 알레피움을 해외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10달러예요, 올해. 10달러. 올해 10달러는 예측한다. 라고 예측을 하죠. 그러면 벌써 13,000원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조정을 또 거치죠. 가치가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이런 가치가 없으면 이런 중간중간에만 높은 곡선을 띄웠다가 막 갔다가 이렇게 되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개발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코인을. 그걸로 장난을 치는 거죠. 항상 개발자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아예 없는 거. 그러면 이제 아예 없는 거는 칼센, 그다음에 카스파 정도는 아예 없죠. 그래서 장난을 못 쳐요. 그래픽가 갈 수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 투자자들이 그 투자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 그 중심에 개발자들이 있어 버리니까 그래프가 막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피트나 빗썸에 상장이 돼서 그런 현상을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파는 그런 이제 상장 피를 안 준다고 그래요. 상장 피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막 팍팍팍 늘어나질 않죠.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요구하잖아요. 야, 니네는 왜 카스파 상장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바이낸스에 선물 시장밖에 없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네. 근데 다시 현물이 들어오고, 카스파도 바이낸스에 선물 시장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에 현물 시장이 열릴 날도 머지 않았다. 그러니까 얘기가 더 까먹었네.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의 핵심은 남들이 잘 주목하지 않은 거, 그런 거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지 코인으로서 돈을 벌 수 있다. 저도 컴퓨터를 하지만 컴퓨터에서 돈 못 번다 이거죠. 그냥 컴퓨터업을 하다가 아 그래 또 이제 어때 시간 되면 뭐 먹고 살지? 이럴 때가 돌아오고 퇴직금도 없죠. 자영업이다 보니까 퇴직금도 없죠. 하루 종일 진짜 뭐 해봤자 별로 소득은 없죠. 힘은 들죠. 그래서 이제 저도 코인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었던 거죠. 사장님도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남들이 안 하는 거, 이거 알레피움 누가 잘 채굴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피트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 모르죠. 상장된 거. 반바지 입었는데 뺏긴
상장됐고 또 아직 이제 바이낸스까지도 아직 안 갔으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만약에 알레핌이 좋대 갖고 어피트로 해서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피트에 상장했을 때는 10달러를 넘어서 상장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집을 하고 또 칼센 같은 경우는 진짜 낮은 단계부터 계속 매집을 하는 거 완전 틀리겠죠. 보시면 저도 이제 제 거 거래소에 있는 칼센이 거래소 이제 해외 거래소를 좀 많이 하거든요. 국내 거래소는 단타만 치고 어비트 해외 거래소를 하는데 제젝스가 이제 상장을 많이 신규 코인들이 제젝스라는 그 거래소에 많이 상장이 되니까 거기다 하고 좀 이제 메이저들의 이제 상장이 되면 거기다 또 옮겨 놓고 아니면 메인넷 지갑 주소를 좀 바꿔 놓고 하죠. 제젝스라는 거래소에 제 거 이제 모아 놓은 건데 지갑을 보면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칼센이 지금 58만 8천 개 있네요. 사서 모으고 입금은 아까 그 채굴 있죠? 채굴 되는 것들이 하루에 2,000개 넘게 들어오죠. 이거. 근데 이걸로는 수익을 많이 못 내니까 사서 모으고 여기 제젝스 거래소에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칼센, 카스파는 지금 카스파 기기 하나를 저희 쪽에 채굴되면 이쪽으로 옮겨서 가격 좋으면 이걸 팔고 카스파를 팔고 칼센을 사죠. 그리고 알레피움은 여기 알레피움은 이쪽에 저희 메인넷에 수량 모으고 있는 거고 메인넷에 수량 모으고 거래소에도 등락 있을 때 좀씩 사서 모으려고 사고 그다음에 클로우 AI라는 그 AI에 관련된 코인도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를 때. 그다음에 세드라라고 카스파에서 이제 하드포크 된 건데 카스파에서 저기 아식 장비 똑같은 장비로 이 세드라라는 것도 채굴 할 수 있어요. 나눠서.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수량 엄청 많이 나올 때거든요. 장비 KS3M 6테라짜리로 하루에 나오는 세드라 양이 46만 8천 개 나오네요. 46만. 근데 얘가 세드라가 좀 가격이 떨어지면 이 나오는 수량이 또 채굴자들이 분산되니까 뭐 6만 8천 개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하루에 뭐 4만 장비 하나당 4만 7천 개가랑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장비 하나는 그냥 이쪽으로 물려놨어요. 모으고 있죠. 그래서 풀을 또 풀에다가 풀은 풀대로도 모으고 있고. 캐리온 풀로 해서 저는 채굴하거든요. 거기도 풀에도 모인 거 따지고 하면 저는 이제 세드라가 한 100만 개 이상 모였을 거예요. 세드라만. 근데 한 1,000만 개 정도 모아놔야죠. 1,000만 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있어야지만 채굴해서 오늘 이제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핵심은 채굴을 할 때 전략을 짜야 된다. 전략 없이 그냥 단순히 이게 돈 되는 데라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조금의 수익밖에 못 내요.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극대화. 좀 이해하셨네요. 나 혼자 촬영하느라고 막 떠들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좀 폭이 좀 외연이 좀 생각이 좀 틀려지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시야가 이렇게밖에 우리가 일자밖에 보여주는 거밖에 못 봤잖아요. 시장이 보여주는 거. 그것만 나는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근데 저도 역시 뭐 1년 전까지만 해도 그거밖에 못 봤어요. 1년 반 전에는 만약에 제가 그걸 넘어서 볼 수 있었다면 이더리움 채굴이 종료됐을 때 카스파도 엄청 채굴해 놨을 것이며 이 알레피움도 엄청 채굴해 놨겠죠. 그러면 제 삶이 좀 윤택해져 있겠죠. 주말에 오늘 같은 주말에 일 안 해도 되고 아까도 뭐 손님 오셔가지고 안 봐준다니까 짜증내고 가고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죠. 진짜로. 그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자영업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그게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있으려면 계속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사업하는 보면서 내가 계속 현재 행동에 플러스 알파를 더 이상 플러스 알파에 내 노력이 없으면 현재도 유지할 수 없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다들 이런 채굴 쪽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시는 이유가. 근데
채굴 쪽으로 해서 돈을, 제 생각에는 채굴 쪽으로 해서 돈을 좀 벌고 그래도 재미 좀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다들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 금액 이상을 채우려면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내가 행동하고, 야 요즘 그거 좋댔는데, 이러면 남들이 야 요즘 그거 좋댔는데, 야 난 한 1년 전부터 했어. 야, 수익이 얼마야?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 그래픽 카드 사장님 가져오신 거를 그 용도로 쓰셔야 돼요. 그 용도. 그러려면 이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세팅하는 거를 이제 만약에 초기 세팅해드리고 그런 거 하고, 이제 하이브 OS를 권장해드리거든요. 하이브 OS에서 하면은 이제 풀을 좀 뭐 내가 채굴되는 걸 바꾸기가 좀 편해요. 하이브 OS는 보면은 하이브 OS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코인이 뭐 신규 상장된 코인이 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좀 세팅하기 용이하게 해놨어요. 그거에서 해놓으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 폭이 넓어지시죠. 관리하기도 좀 쉽고. OS를, 하이브 OS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하기 편해요. 저희도 작업자 있고 뭐 하는데, 언제라도 만약에 지금 요거를 해서 칼센을 채굴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로. 근데 사장님이 이거 보다 보니까 좀 다른 걸 좀 하고 싶어요. 신규 뭐 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굴되는 코인을 바꿀 수 있어요.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아. 요게. 그러면 요거를 해서 지갑 주소 만드시고, 치수를 이제 스스로 해봐야 좀 아시니까 지갑 주소를 생성하시고, 마이너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리죠. 이제 하시고 싶다면 한번 와서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오버값이나 세팅 값들은 워낙 요즘에 이 채굴 이 사이트에서 다 정확히 잘 다 나와 있어요. 마이너들이라고 그러죠. 마이너, 뭐 롤 마이너, 뭐 G 마이너, 뭐 이런 마이너들이 또 기본 정보값을 옛날에는 다 명령을 쳐줬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모르면 아예 채굴이 안 됐었는데, 뭐 이걸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오버값이니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넣으면 딱 돼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모르시면은 제가 이제 선정했을 때 만약에 요 코인을 해보는데 좀 바꿔줘 보세요. 그래도 원격으로 좀 해줄 수 있죠. 뭐 정 모르겠다. 원격으로 딱 해서 이거 갖고 싶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겠죠. GPU 채굴을 했을 때 만약에 사장님이 갖고 계신 게 6,800인가요? 6,800? 예, 6,900이 6,900 뭐 XT라고 보시면 순서예요. 이게 수익 순서. 근데 거의 대등소이에요. 뭐 거의 비슷해요. 수익이. 요즘에는 이제 장비들이 워낙 많이 깔려있으니까 그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사장님이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 것 같아. 이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채굴에서 좀 모아보고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된 거에다가 사보시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겠죠. 채굴을 하다 보니까. 볼티어. 근데 대신 이제 전기 들어가는 거를 좀 조금 들어가는 게 걸리는 게 좋긴 하겠죠. 전기가 막 엄청 많이 먹어버리면, 전기가 막 너무 많이 먹어서 하는 거는 위험성이 있고 장비에도 좋진 않으니까 전기가. 근데 남들이 안 하고 수량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볼래. 그러면 뭐 수량이 뭐 얘 같은 경우는 중간 오버클럭 했을 때 한 장당 6,900 XT 한 장당 뭐 엄청 나오네요. 이거 수량이 한 장당 뭐 21,569개가 나오네요. 한 장에. 뭐 이런 것도 재미로 나오면 하나 해놔볼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사장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먼저 이게 선제적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야지 괜찮은 수익을 내요.
안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버티죠. 믿음이 있으면. 얼마 전까지 여기 이 알레핀 메인넷에도 모아놓은 거 $8,000 찍었건데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수량은 계속 늘고 채굴을 하니까 또 사진 않더라도. 근데 저는 얘한테 대한 방향성을 믿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 조정 보는 구간이라 생각하고 항상 조정 없이 갈 수는 없어서 조정 보는 거고. 비트코인도 아무리 막 비트코인 계속 상승해도 조정을 보죠.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억을 찍내 만에 하겠네.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야죠. 막 이런 거 조심해야지. 막 IQ 어디서 IQ 보면은 정보 볼까요? 정보가 토큰이네. 그러니까 토큰하고 코인하고 잘 또 해야 돼요. 토큰은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토큰 같은 경우는 85,000원 정도인가? 그거에 수수료만 주면 토큰을 다 반영할 수 있어요. 토큰하고 코인은 또 틀린 거예요. 코인은 자체적인 메인넷이 존재한 거죠. 자체적인 메인넷.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 증명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공급을 작업 증명에, 그러니까 채굴에 의해서 작업 증명에 의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거고, 토큰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찍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토큰과 코인의 차이점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알고 접근해야죠. 코인에 투자해라. 오늘은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오늘 촬영 여기까지 끝낼게요. 감사합니다.